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15인치 맥북 프로에서 새로 구매한 16인치 맥북 프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16인치 맥북 프로를 언박싱도 해보고 기존에 있는 맥북 15인치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2020년 2월 정도에 구매를 하였는데요. 저는 최고 사양으로 주문을 하다 보니까 CTO가 적용이 되면서 물건을 받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중순에 이 맥북 16인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매년 교육 할인을 진행하는데요. 대학생이거나 교직원 혹은 대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대상이고요. 가격 할인은 물론이고 해마다 여러 가지 사은품을 제공해줘요. 올해는 헤드폰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런 교육 할인 페스티벌이 매년 초 한 3월 입학 시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생분들이거나 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때 사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비교할 15인치 맥북 프로와 16인치 맥북 프로의 스펙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15인치의 CPU는 3.1 쿼드코어 7세대 i7이었고요. 16인치의 CPU는 2.4 8코어 9세대 i9 프로세서였습니다. 램은 16기가 대 64기가였고 저장 장치는 둘 다 2테라로 똑같았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라데온 프로 560 4기가 메모리와 라데온 프로 5500M 8기가 메모리였습니다. 기타 사양들은 거의 다 똑같고요. 그럼 주요 스펙을 비교해봤고 16인치 맥북 프로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맥북 프로 16인치의 최고 사양 아까 봤던 것들을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중에 16형을 누르고 기본이랑 약간 높은 사양 중에 높은 사양을 선택하고 여기서 또 최고 사양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CPU도 최고로 올리고 메모리도 기본은 16기가인데 64기가로 올리면 100만원 정도 추가하면 64기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기가로 올려줬고 저장 장치도 사실 8테라까지 올릴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8테라로 올리려면 270만원을 추가해야 되고 사실 실제 써보니까 기존에 2테라를 쓰고 있었을 때 정도가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이번엔 2테라 정도로 했고요. 만약에 8테라로 올리면 773만원까지 간다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 차라리 외장 하드를 사서 외장 하드에다 저장하고 실제로 쓰는 것들만 한 2테라 정도? 혹은 1테라? 필요한 정도까지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테라 정도까지 지금 쓰고 있는 용량 정도로 맞춰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552만원 정도 장바구니에 담고 저는 추가적으로 애플케어까지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애플케어는 45만원, 한 50만원 정도. 그래서 3년간 보장을 받는, 그 외에 뭐 여러가지 뭐 상세한 게 있는데 그냥 뭐 보장을 받는다 정도로 알아두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하려고 보면 최종 결제 금액은 한 600만원 정도.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박스 외관만 봐도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지를 확연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기존의 맥북 프로에서는 얼마나 얇은지를 보여주려고 이런 식으로 옆모습을 보여주는 걸 강조했다면 새로 나온 16인치에서는 16인치라는 가장 큰 화면, 기존의 15인치보다는 16인치가 더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좀 더 화면을 이런 식으로 표시한 게 확연하게 박스의 정면샷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측면이나 뒷면은 거의 동일하게 맥북 프로라고 써있고 사과 그림이 있고 그 부분은 동일하고요. 이쪽 전면만 굉장히 크게 서로 대비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박스를 한번 까볼까요? 애플이 언젠가부터 포장을 쉽게 깔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종이를 이렇게 까주면은 엄청 쉽게 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비닐을 쫙 이렇게 벌써 한번 딱 벗기는 것만으로도 이걸로 쉽게 쫙 이렇게 비닐을 벗길 수가 있어요. 박스가 벌써 뚜껑이 뭔가 무거워. 짜잔! 이렇게 있고요. 한번 15인치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5인치도 박스를 사사사 해서 자, 이렇게 여기 비닐이 되어 있고 여기도 비닐이 있어요. 이게 벌써 제가 산지 2년이 넘었는데 이 비닐을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갖고 있고
맥북이 서로 딱 들어있고요. 여기서 이걸 잡아 당기면은 바로 딱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드러내 볼게요. 안에 박스 구성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정도 이 구멍은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멍이 있네요. 여기에 케이블이 있고, 여기는 제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케이블이 없는 거고, 여기는 이제 케이블을 할 수 있는 전원. 이 구성은 완전 박스가 내부는 똑같고 그냥 박스 디자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걸 드러내서 이렇게, 요게 조금 다르구나. 여기는 껴져 있어서 나오네. 여기는 원래 옛날에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왔었는데 이 새로운 거에서는 끼워져서 들어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얘 비닐도 살살살살 한번 떼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잘 떼야 돼요. 왜냐면 이 비닐을 다시 또 팔 때 잘 붙여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도 살살살 들어. 그대로 다시 합체해야 돼. 이렇게 다시 합체를 해줍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면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이쪽이 16인치 맥북 프로, 이쪽이 기존에 사용하던 15인치 맥북 프로예요. 두께감은 확실히 16인치가 15인치보다는 두꺼운 감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무게는 몇백 그램 차이 안 난다고 하는데 16인치가 확실히 15인치보다는 체감하는 무게가 훨씬 무거운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무거워. 그럼 본격적으로 맥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화면이 16인치와 15인치가 저는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고요. 네, 저거는 새 거를 뜯었다 저렇게 있던 거를 보여주려고 지금 흔들고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는 저 아래 키보드가 좀 많이 변했었거든요. 키보드가 물리 버튼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ESC 버튼도 물리 버튼이 추가됐고 전원 버튼도 물리 버튼으로 따로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방향키도 왼쪽과 오른쪽이 좀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나비식에서 가이식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나비식이었던 형태가 가이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벤치마킹하는 툴을 이용해서 긱벤치를 가지고 몇 점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저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라고 하죠. 저 소리가 저렇게 나졌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16인치 맥북 프로는 성능이 좋아서 금방 나왔습니다. 7250점이 나왔고, 멀티와 싱글일 때 차이가 좀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정도에 끝나서 한 점수가 보자 900대와 3000대 정도가 나온 거를 알 수 있고요. 시네벤치로도 어떻게 점수가 차이 나는지를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초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빨리 감기 속도인데 저렇게 엄청 빨리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금방 저렇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한 1분 33초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왼쪽은 아직 하고 있죠. 더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리다 보면은 한 3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3분 정도가 걸려서 3분 7초 정도, 요 정도 시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맥북을 산 가장 큰 이유인 빌드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가 제 개발 생산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렇게 왼쪽이 오른쪽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요. 메시지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왼쪽이 오른쪽보다 뭔가 좀 더 빨라. 당연히 16인치가 훨씬 빠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왼쪽이 막 엄청 빨리 나오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16인치 맥북 프로에서는 이 기능이 켜져 있었고요. 왼쪽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는 작업을 끄고 다시 비교를 진행했고요. 비교한 프로젝트는 페이스북의 이미지 라이브러리인 스펙트럼이라는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네이티브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보통 빌드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걸려서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5인치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분 정도, 6분 53초가 걸렸고 오른쪽은 3분 37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50%반 정도가 준 거죠. 빌드 속도가 한 50% 절반 속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16인치 맥북 프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기존에 15인치 맥북 프로와 16인치 맥북 프로가 가격 차이로는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6인치가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성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화면 자체가 16인치로 커졌고 무게 부분이 좀 더 무거워지긴 했는데 제가 여기저기 엄청 들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고 집에서 사용하거나 가끔 카페 같은 데를 들고 가서 한 곳에다가 오래 두고 쓰는 편이기 때문에 무게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키보드를 칠 때 키감이나 음질들, 기존에 16기가 램에서 64기가 램으로 사용한다는 면이 제가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최고 사양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64기가 램으로만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래픽카드만 올린다든지 CPU만 올린다든지 본인한테 가장 필요한 사양으로 골라서 혹은 기존에 있는 어느 정도 표준으로 골라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개발을 하려면은 64기가 정도는 있어야겠죠? 여러분 15인치 맥북 프로 최고 사양 구매하실 분 찾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물론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올릴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